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핌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지금 이게 9거래일 연속 상승이 얼마 만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게 지난주 연결할 때도 분위기 좋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좋네요. 이게 2200 이제 20선인데 어떻게 40선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기로점에 거의 들어서고 있는데 그 기로점을 막 넘어서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 1, 2월의 상승의 고점 따져보면 2240포인트인데 그 이제 절대 수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도 이제 저항대 진입을 하는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2018년 9월의 고점하고 이번에 최근에 만들었었던 그런 고점을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요. 그러니까 2350 정도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었던 고점 2240포인트 여기를 이렇게 고점을 쭉 그어서 이어져 내려오면은요. 2210포인트대에 그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면 좀 저항이 2240포인트를 보는 것보다도 여기를 벗어나면은 2240포인트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24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의 거래 비중이 좀 크죠. 그래서 1월 같은 급상승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더 모멘텀이나 매수세가 유입돼서 거래량이 뭐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안 된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하고 비교했을 때 이 돌파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악재는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내부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하고 지금하고 좀 상승 흐름 비교해 본다면은 비슷한 점은요. 뭐 FRB 쪽에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도움이 안도 랠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은 뭐 지금도 똑같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악재가 노출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가 확산됐다가 해소됐다, 뭐 해결되었다가 또 EU로 넘어갔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EU 같은 경우도 뭐 110억 달러 규모, 이거 뭐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국도 처음에는 크지 않은 규모에서 확산됐다. 그래서 우려감이 또 확산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일단 확산됐다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악화되면서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악재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도 이게 악재가 이제 좀 줄어들면은 또 시장이 완화돼서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된다 해서 반응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요인 같은 경우도 아까 기업 실적 얘기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악화된 그런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삼성전자 이외의 실적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빠질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 뭐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의 악화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1월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점 그걸 살펴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한국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에 거래일수 38일 동안 4조 7천억 들어온 반면에 지금 월요일까지 상승을 이어가면서 들어왔었던 그 규모를 따져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1조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죠. 그래서 8일 동안 1조 6천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강도는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금융회사,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금융회사도 동반 매수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쪽에 악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결국 매도는 개인 외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체가 지금 동반을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월보다는 그런 점들이 오히려 좀 강한 내부적으로 힘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비교하면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덜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 지금 뭐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때요? 지금 사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전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어떠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은 이제 오르지도 못하고 추세선 때문에 좀 이렇게 분기점인데
미국 쪽이나 중국 쪽을 여기 보면은 좀 의미 있게끔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높은 지대에서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신고가로 이제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제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고가에서 뭐 이렇게 뭐 더블톱이나 뭐 이렇게 트리플탑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무너진다 쪽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요, 주요 업종들이 신고점을 넘어가거나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이미 기록을 하고 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크 ETF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고점에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 ETF,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쪽 ETF를 놓고 보더라도 뭐 예전보다 0.2% 정도 차이가 지금 기록을 한 다음에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나 기술주나 이 소비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 업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이 건재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고 신고가를 내기 바로 직전이거나 신고가를 냈다라는 점을 주목하자는 것이죠. 반대로 산업재나 바이오나 금융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고점하고 아직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인덱스가 좀 사상 최고가에 좀 모자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인덱스 과열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이 무너지려면 이렇게 더블탑을 기록을 하거나 뭐 트리플탑을 기록하거나 뭐 어쨌건 무너지려고 한다면은 과열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보면은 꼭 무너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돌파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내는데 우리도 뭐 그걸 따라가서 막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 뭐냐면은 구성 종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뭐 구성 종목 브로드컴이나 뭐 자일링스, 뭐 크리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반도체 부문의 영업 부문이 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의 움직임하고는 상관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막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 그런 지수거든요. 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우리 쪽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주력 업종들이 신고가 근처에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뭐 22 통화정책회의하고 뭐 FOMC 회의 의사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환율은 물론 통화정책 완화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 뭐 오늘 이후에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 돌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중국 상해 증시는 많이 오른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거의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29일 상승률을 기록해보면 9.8%가 올랐죠. 월요일까지요. 그래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제가 매물대 한번 따져보니까 2007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대 매물벽이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거든요. 거기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도 여기서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무너질 거였으면 아예 가지도 못할 이런 매물벽을 가지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래서 이런 글로벌 증시 호전 속에서 이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줄긋기 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이렇게 무역 분쟁 같은 것이 해결이 되면서 동반해서 글로벌 증시 호조에 이렇게 얹혀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내렸었던 지수대, 그러니까 2,350포인트부터 내렸으니까요. 그 근처까지는 1월 상승하고 좀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이 지금 3,000에서 3,500포인트대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밀릴 거였으면 사실 뭐 2,000 초반대에서 밀려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중국 쪽에 지금 의존도가 꽤 커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호텔 신라부터 해서 신세계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이 종목들은 올라왔는데 어떤 업종들은 여전히 뭐 유통주들이나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뭐 원화는 약세고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우리 쪽으로 좀 뭘 풀어준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았던 걸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호재성 재료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지금 원화 쪽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 우리 시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리스크로 자꾸 더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고 오히려 주식시장 쪽으로는 긍정적이고 업종 간 차별화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쪽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재를 넘어서 위기를 확대 해석 가능한 그런 환율의 모습이 아니라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140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뭐 단발성 재료, 뭐 이상한 뭐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그런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그런 경우가 뭐 돌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재료가 그렇게 크게 환율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지만 그러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중기 호재로 변하는가, 악재들이 언제 해소되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봐왔었던 것이 약간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방향을 좀 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방향이 중기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바뀔 때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호재성 재료로 볼 수도 있는 재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은 아까 중국 관련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뭐 중국 쪽에서 뭘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뭐 이런 조치를 취한다 이거보다도 중국 위안화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가 한국 원화가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때문에 위안화 소비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건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위안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좀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었던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원-엔 환율을 봤듯이 원 위안화로 놓고 보면은 이제 경합관계가 된 중국 관련주, 중국의 기업들하고 놓고 봤을 때 제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쟁력 강화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이번에 상승장에서 많이 올랐었던 소재 그리고 자동차 일부 IT 업종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환율의 움직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 미쳤고 앞으로 중국하고 놓고 봤을 때 이 상대적인 그 원화의 약세냐 강세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이긴 한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지난번 옵션 만기일처럼 갑자기 포지션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확 바꿔버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수급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내일 부담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옵션 만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듯이 외국인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콜옵션을 282, 285, 287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보다 좀 밀려서 결제가 될 것이 아닌가 내일요.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존 포지션이 역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화장상품 시장 쪽에서는 포지션을 한쪽으로만 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지금 287, 285, 280 이렇게 비싼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데 292 이상의 콜옵션도 많이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옵션 만기를 놓고 보면은 285 이하로 떨어지거나 만약에 위쪽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292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아까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악재들이 지금
시장이 인식하는 그런 악재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노출된 악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의 옵션 만기일이 그러한 우리가 악재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꼭 부정적인 전략으로 인식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 292포인트를 넘어서 많이 상승해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반되게 해석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전체 시장이 그러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악재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에서 상방 쪽의 가능성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수들까지 하나하나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사가 났던 아프리카의 돼지 열병이 아무래도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 이제 중국에서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좀 국내 시장에서도 그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 열병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을 지금 강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도 비상 단계에 좀 들어가가지고 검역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시기적으로 어떤 질병이 항상 그 유행이 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메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류독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제역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질병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질병 관련해서 백신이라든가 또는 뭐 동물 사료 이런 부분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오전에 이제 봤을 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괜찮게 봤었던 종목은 이제 한일 사료입니다.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이제 연관이 됐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잠잠하다가 오늘 하나의 그 재료에 의해서 급격하게 좀 급등한 부분이고 또 이게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차트가 뜨고 있는데요. 예, 일단 꼬리가 일단은 몸통보다 너무 길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시세가 좀 올려놓고 그 기회를 보고 이 기회에서 이제 매도 세력이 좀 압박을 좀 받았다. 그래서 몸통보다 꼬리가 지금 현재 좀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림목이 왔을 때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하시자. 왜냐하면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세력이 좀 많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조절이 좀 나온 후에 좀 가지 않겠네. 그래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조정을 조금 단기적으로 준 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응하실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